증권광장 오늘도 10시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 하나금융투자 도곡역 WM센터의 유용석 PB입니다. PB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0시 투자전략실의 주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연내에 현실화된다면 과연 이 그룹주 내에서 또 수혜주가 될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대차 그룹주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 하니까 어제 이제 기사가 났었죠.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뭐 현대 엔지니어링이 다음 달 초에 이제 상장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르면 올 3분기 정도면은 코스피 상장을 준비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네, 어제 이제 쭉 나온 그 언론사들의 기사입니다. 네. 1조 원의 실탄을 확보하게 됐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서울경제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 착수했다며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도 개편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번에는 속도를 낼까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왔고요. 한국경제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몸값을 10조 원으로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렇게 큰 몸값이 한 10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기업이 IPO를 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뭐 공모주는 얼마나 흥행을 할지,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장 추진 뉴스가 나온 직후에 대부분 다 보셨겠지만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가 가장 큽니다. 네. 일단 먼저 뭐 현대 엔지니어링 잠깐 말씀드리면요. 뭐 엔지니어링이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뭐 건축이라던가 인프라, 뭐 개발,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건설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기준으로 시공 능력 평가에서 한 7위 정도 하는 대형 건설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매출이 한 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2,500억 원 정도 냈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 현장에서 시공이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렇지 뭐 한 18년, 19년에는 영업이익을 한 4천억 이상 내는 이런 우량한 건설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그 기업 가치를 한 10조 원 안팎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외시장 거래에서 주당 한 100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총 기준으로 8조 원입니다. 하지만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배구조 이슈가 좀 더 불거지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작년 말에 그룹 회장으로 추대된 정의선 회장의 그 현대차 그룹의 핵심 계열사라고 할 수 있는 모비스라던가 뭐 현대차, 기아 이런 핵심 계열사들의 지분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배력이 좀 상당 부분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상장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하게 되면은 그 정의선 회장이 지분도 한 뭐 11%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를 할 수 있고 핵심 계열사인 뭐 모비스라던가 뭐 현대차, 기아의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지분 한번 좀 짚어보고 저희가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의 지분 현황입니다. 현대건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38.62%고요. 정의선 회장이 지금 2대 주주로 있습니다. 11.72%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11.67%고요.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가 나란히 9%대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는 정의선 회장께서 이제 11.7%로 2대 주주에 올라와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작년 현대차 그룹에서 그 기획조정실장 하셨던 도신규 전무께서 2019년도에 현대 그 엔지니어링 재경 본부장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보면서 상당 부분 이런 상장이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좀 포석을 미리 마련해 놓은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현대 엔지니어링의 상장이 마무리가 되면은 지금 정의선 회장이 2대 주주로 있잖아요. 정의선 회장이 보유한 이제 지분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정 회장은 해당 보유 지분을 좀 매각해서 이제 쓸 때 쓴다 뭐 이런 그렇죠. 시나리오인가요? 아무래도 그 지배구조 자체가 지금 현대모비스 위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은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그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많이 가지고 21.4%를 가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기아의 지분 33.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그리고 현대모비스 지분을 또
이렇게 상당 부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순환출자의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을 이제 끊고 그거를 이제 총수 일가가 가져가는 지배 구조가 되어야 이제 전반적인 순환 구조, 그 출자 구조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복잡한 순환 출조 구조를 좀 끊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사들을 쭉 보니까 연내에는 그러면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뭐 이번에는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산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신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2018년도에 그 현대 글로비스랑 현대 모비스가 합병을 해서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엘리엇 펀드가 이제 반대를 했었죠. 예.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비스 지분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모비스의 핵심 캐시카우라고 했었는 AS 사업 부문을 현대 글로비스랑 인적 분할해서 합병을 시도를 하려고 했거든요. 예. 왜냐면은 정의선 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현대 글로비스이고 그쪽으로 AS 사업 부문을 몰아준다는 거에 대한 반감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산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이런 순환 출자 구조를 끊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를 위해서는 정의선 회장이 가장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그룹의 핵심 뭐 회사를 가장 정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현대 모비스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지배 구조가 아마 개편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현대차 그룹 내에서 지배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현대 모비스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을 저희가 오늘 관련주로 넣어가지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 예고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지 10시 투자전략실에서 오늘 다뤄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현대 글로비스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의선 회장도 그렇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지금 가장 많은 게 현대 글로비스인데 총수 일가가 또 이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네, 지금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한 29.9% 거의 30% 가까이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말부터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공정거래법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이 과징금을 피하려면은 총수 일가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 10% 정도를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난 2015년에도 그 마찬가지로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 공정거래법이 시행이 되면서 정의선 회장 그리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지분을 합쳐서 한 43%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30% 미만으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한 13% 정도를 블락딜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지분을 20%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의선 회장의 지분 10% 정도를 이제 매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보면은 글로비스 지분을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모비스 지분을 사야 되는데 어찌됐건 비싸게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현대 글로비스 쪽으로 조금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시그널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수소 운송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기차 그 배터리 리스 사업 그리고 뭐 중고차 뭐 이런 그룹의 핵심 사업들을 조금 글로비스 쪽에서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당장 현대 글로비스의 비즈니스를 보시더라도 지금 그룹 전반의 물류를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그룹 전반의 물류를 도맡아 하다 보니까 그 현대 기아차의 수출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해외 공장 가동률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해외 공장 가동률이 조금 주춤하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 뭐 백신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해외 공장들이 많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실적도 조금씩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국내에서 지금 뭐 현대기아차가 워낙 잘 하고 있는 뭐 제네시스라던가 아니면 전기차라던가
이런 그 신규 차량들의 해외 수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뭐 현재 실적 모멘텀 또한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 물류 시장의 성장성 등등을 봤을 때 현대 글로비스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요인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현대 글로비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쭉 들어봤고 그러면은 PB님은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몇 점 주시겠어요? 네, 별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네. 높은 편인 것 네. 같은데 네. 어찌됐든 간에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점에 별점을 후하게 주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가치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후하게 주고 있고요. 예, 근데 물론 이게 너무 좀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이 끝난다면 이제는 사실 글로비스보다는 다른 계열사들로 시선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현대글로비스였는데 유영석 PB 투자 매력도 일단은 별점 4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모비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 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매각을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매각한 걸로 현대모비스 이제 지분을 확보해서 실탄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을 21.4%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현대차 그룹의 핵심은 현대차인데 그거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모비스이고 그렇다면 뭐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그룹 내에 가장 정점에 있는 회사가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 그 현대차 그룹이 최근에 뭐 아이오닉 5라던가 아니면 EV6 같은 새로운 전기차들 내놓으면서 예전에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시절의 현대차 그룹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자동차의 전장화, 전동화가 이렇게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바로 현대모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핵심 부품인 뭐 모터라든가 인버터, 뭐 온보드 차저, 배터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는 그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사업 부문에 대한 재평가가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동차의 그런 어떤 전동화, 전장화가 이제 현대모비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기존에는 뭐 단순히 그 뭐 샤시 모듈이나 칵핏 모듈 그리고 뭐 AS 같이 이렇게 조금은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사업들이었는데 최근에는 미래차 부품으로 점점 다 많이 옮겨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 경쟁력 중심의 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측정을 할 때, 기업 평가를 측정할 때 과거처럼 뭐 내연기관 자동차로 볼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장 부품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뭐 실적이 뭐 한 PER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글로벌 전장 부품사인 뭐 앱티브라던가 뭐 덴소, 발레오 이런 기업들이 뭐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현대모비스의 전장 부품 가치는 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지 않은 모습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전기차 플랫폼에서 핵심 부품들을 개발, 그다음에 공급을 하고 있고 아직 글로벌 전장 부품사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는 뭐 현대모비스 상당히 뭐 매력적인 종목이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현대모비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별점을 몇 개 주실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별점을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보다 하나 빠졌네요. 일단은 오늘의 주제가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다 보니까 저는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매력도는 사실 글로비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글로비스 주가는 조금 높여서 가능한 비싸게 팔고 싶을 거고 그다음에 모비스는 가능한 싸게 매입을 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저는 지배구조 관점에서는 모비스가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룹의 핵심 그런 전동화, 전장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호흡에서 봤을 때는 저는 향후에 그 지배구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현대모비스가 저는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기업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는 현대모비스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유용석 PB는 별점을 주는데도 다 계획과 계산이 있었군요. 두 개의 종목을 다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이제 저희가 대충 좀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됐어요.
있어요. 네. 그 외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이 하나 더 네. 필요한데 뭘까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네. 네. 제가 현대건설을 꼽은 이유는 단순한데요. 현대엔지니어링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네. 이제 그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그 지분 현황이 나왔었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분을 지금 38.6%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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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현대건설이 38.6% 그리고 네. 정의선 회장이 11.7%로 2대 주주 그리고 뭐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모비스 등이 10% 안팎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정말로 그 현대엔지니어링이 그 10조 원 밸류로 상장을 하게 된다면 그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만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지금 현재 그 현대건설의 시가총액은 5조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그 사업 가치를 제외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뭐 4조 원 정도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대로 상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현대건설의 지분 가치가 가장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현대엔지니어링이 작년에 뭐 아까 한 2,500억 정도 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대건설도 작년에 그 별도 기준으로 2,400억 정도 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은 10조 그리고 현대건설은 5조라는 밸류를 준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좀 싸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현대엔지니어링의 밸류가 10조 원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건설주들이 지속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 이슈라던가 이런 각종 그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건설주들의 어떤 전반적인 리레이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이제 본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작년 상반기에 분양한 한 1.4만 대 정도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매출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 부문의 실적 자체는 뭐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신규 분양 자체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한 3.2만 세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어떤 부동산 주택 관련해서는 좀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형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우디의 뭐 오일가스 플랜트라던가 아니면은 카타르 쪽에 그 고층 타워 빌딩의 이제 연내 공정이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 전체적인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18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9천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 실적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5조 원은 조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현대건설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 호실적일 거고 1분기 이후로 또 실적 개선폭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대건설 기업 가치에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대건설 별점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뭐 예상되는 별점이긴 합니다. 몇 점일까요? 네, 별점 5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가장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현대엔지니어링 상장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마 현대건설이 가장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격 자체는 뭐 지금 매수를 하셔도 크게 부담 없는 지금 상황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조정받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그 이사 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약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그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 대선까지는 계속 그 좋게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부동산 분양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까지 이런 이슈, 부동산 공급 확대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건설주는 뭐 좀 꾸준하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건설의 목표가는 뭐 한 5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뭐 한 4만 원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주가는 지금 1.21%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시초가보다는 살짝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뭐 1%대의 무난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현대건설 별점 5개와 함께 목표 주가 5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10시 투자 전략 시 살펴본 3개의 종목들 별점으로 투자 매력도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과 함께 오늘은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수혜주를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현대글로비스였습니다. 투자 매력도 별점 4개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본 현대모비스는 투자 매력도 별점 3개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매력도 별점 5개로 만점을 받은 종목은 오늘 유영석 PB가 골라온 공략주 현대건설이었고요. 목표 주가 55,000원, 손절 가격 4만 원,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뭐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려울 수 있는 이슈였는데 오늘 그래도 얘기를 나누면서 총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영석 PB와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